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케터의 문장,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스킬로 연수입 10배 올린 저자 이야기인데, 글 자체로 수입이 직접적으로 10배가 오른다 이런 내용보다는 글쓰기라는 게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수입을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그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 역량. 모든 것들이 우리 직장 생활을 하던, 비즈니스를 직접 경영을 하던 모든 것들이 언어로 이루어지고 그 또 대부분이 문자로 이루어지죠. 글을 쓰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네 슈퍼 전단지부터 유튜브 썸네일까지. 그러니까 글 쓰는 게 나의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게를 하신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직접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 전단지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썸네일, 아주 간단한 짧은 문장을 쓰는 거, 이런 것도 글쓰기 영역이죠.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러한 전반적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볼 만한 중요한 내용들, 이 책 속에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첫 번째까지는 꼭 참고를 해보세요. 마케팅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소스, 그 원천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고급 정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들에게는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서 만든 이 관념적 문구, 이런 것들 마음에 와닿지 않죠. 특히 마케팅 목적이라면 뭔가 현장의 경험에서 나온, 체험에서 나온 생동하는 살아있는 문장들,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한 소스는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잡지를 참고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타겟 구성하는 법, 그 다음에 타겟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사항,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타겟을 설정하면 그 타겟층이 보는 잡지 안에서 생동하는 문장들을 많이 채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험담, 수기,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진솔한 경험담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경험담 공모전, 수기 공모,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진지한 글쓰기가 된 그러한 경험담들을 잘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마케팅에 필요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중요한 부분, SNS 댓글입니다. 여러분들의 타겟층을 설정하고 어떤 주제를 설정했을 때 그 타겟층과 그 주제에 관해서 소셜미디어를 검색을 해보세요. 많은 댓글이 달리죠. 그 댓글을 채집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정말 팔팔 살아 숨쉬는 그 마케팅 문구를 뽑아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소스 채집, 이런 부분들만 참고해 볼 수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 줄이기,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저리 나열을 합니다. 그런 글은 일반적으로 좋은 글이 되지 못하죠. 글을 읽는 이에게 인상을 남기질 못합니다. 우리가 글 쓰는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글 하면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입이라든가 취업을 위한, 이직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이것저것 나열하는 이런 글들, 가장 좋지 않은 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은 하나의 기사에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의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메시지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꼭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있어도 가지를 치셔야 돼요. 그 주저리 나열해도 다 읽히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야 간신히 읽는 이가 조금 느낌을 갖는 정도?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면 글쓰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글쓰기를 더욱더 멀리 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지 줄이기,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손쉬운 글쓰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상 남기기 테크닉. 자, 메시지를 줄여야지 그나마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했죠. 그런 테크닉인데 첫 번째는 집요하게 반복하기. 우리 저번 채널에서 하버드 글쓰기 비법 오레오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이 저자도 얘기하고 있죠. 결론, 설명, 결론. 이게 바로 오레오예요. opinion, R이 뭐죠? reason, 이유, example, 예시, 그 다음에 opinion. 그러니까 결론, 마지막 결론. 중간에 설명이 근거와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글쓰기에 좋은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책에 그러한 사례가 나오는데 계속 집요하게 반복했을 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확률이 보다 더 높아지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뻔히 막 반복하고 이런 거는 세련되지 못한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좀 형식을 좀 달리하면서 반복을 하는 부분, 인상 남기기 테크닉입니다. 두 번째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1번하고 똑같은 건데 반복할 때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 이런 것들에 좀 시선이 가죠. 글이 쭉 있으면 요즘에 글을 이렇게 스킵을 해서 많이 읽으니까 쭉쭉 읽다가 결론을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전체 글의 요점이 거기에 적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구체적인 예를 더해 끌어준다. 아까 오레오, 이그젬플에 해당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마케팅 글의 소스, 후기, 댓글, 뭐예요? 그런 게 다 이그젬플로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우리 타이탄의 도구들 채널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인터뷰가 에드 캠머리였어요. 픽사하고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고 아카데미상을 5개나 받았던 그 애니메이션 부분의 굉장히 거장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버전, 첫 번째 아이디어는 늘 실패였다는 거죠. 첫 버전, 첫 아이디어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 아이디어가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해라 이런 얘기죠.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계속 더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글로 표현하면 뭐예요? 퇴고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글 쓴 버전, 첫 번째 글의 아이디어는 늘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첫 번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질은 퇴고로 정해진다. 퇴고를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진다. 퇴고에 대한 테크닉을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시점을 달리해서 또는 다양한 시점으로 읽으면서 퇴고를 하라는 거예요. 교정자의 시점에서 읽는다. 뭐예요? 교정자는 오탈자 찾고 이 내용의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독자의 시점으로 내가 독자라면 과연 이 글이 어떨까? 세 번째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환경을 바꿔서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앉은 자리, 이 자리에서 글을 썼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읽고 있으면 느낌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꿔서 컴퓨터로 쓴 글을 출력을 해서 한번 읽어보고 자, PC로 쓴 글을 스마트폰으로 한번 읽어보고 자, 서재에서 쓴 글을 카페 가서 읽어보고 매우 다르겠죠. 밤에 쓴 글이라면 아침에 읽어보고 아침에 쓴 글이라면 밤에 읽어보고 그러니까 아침과 밤에 이런 또 정서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러한 퇴고 시에 환경을 바꿔서 읽어보면서 퇴고를 한다. 이런 거는 좋은 참고였던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설정하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마케팅 용어에서는 타겟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저자는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인격성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는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유재석이 MCU라는 그런 페르소나가 있고
또 트로트복으로 갈아입으면 유산슬이라는 그 페르소나가 있죠. 이러한 캐릭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케팅에서 쓰이면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핵심 타겟을 대단히 상세하게 잡는다. 글이니까 독자를 상세하게 잡는 거예요. 물론 남녀노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 서비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한된 타겟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단히 반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거, 이 타겟, 페르소나 설정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연봉, 가족관계 등등등. 이 부분은 따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글쓰기 하실 때 이 글의 페르소나가 어떻게 될까? 이걸 하나씩 체크를 해보세요. 반론을 미리 걸어놔라. 글이니까 대화가 아니죠. 대화를 하게 되면, 자, 내가 어떤 주장을, 오피니언을 얘기한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이 프로그램, 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상대가 반론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할 수 있죠. 아, 그거는 고객님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글은 그런 게 없죠. 한번 쓰면 끝이에요. 그 글을 읽고 독자가 반론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 그러한 반론까지 미리 예상을 해보고 그 글에 미리 거론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독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렇게 비판을 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피니언 얘기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예스로, 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반박보다는 그러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소제목 이용법. 아까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이 투자되는 그런 글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라고 했죠. 자기소개서 쓰는 데 있어서 소제목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자, 소제목 쓰지 않는 자기소개서는 읽지 마세요. 이렇게 평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회사들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직장인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쓸 때 항상 소제목 쓰셔야 돼요. 소제목은 뭡니까? 핵심 요점 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명확한 문구들, 두 갈씩의 더 강렬한 표현이 되는 거죠. 볼드체로 이렇게. 그리고 보다 조금 약간 긴 글을 쓸 때 뼈대를 소제목으로 잡아놓는 거 굉장히 유용한 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 머릿속에서만 계속 뼈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글이 진전이 안 되죠. 그 작은 글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분량의 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장문을 쓸 때 소제목을 작성하여 글의 뼈대를 미리 정한다. 그리고 소제목을 쓰면 집중력을 지속시키고 생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작은 글 하나 썼는데 또 소제목이 있으니까 집중력을 지속시킬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신뢰가 부족한 경우, 자, 개인, 회사, 상품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실적, 평판, 성과가 불분명할 경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뢰가 어떤 역사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뢰가 쌓여왔던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뭐냐? 사용자 후기. 자, 이 사용자 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할 때 어떤 브로셔를 볼 때 사용자 후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인터넷에 광고 나올 때도 사용자 후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할 때 뭐부터 봅니까? 사용자 후기부터 보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내 글의 소스로서 참고해 볼 대상도 되는 것이고, 글쓰기에 그 자체로 포함할 수 있는 도구도 되는 것이죠. 또는 숫자와 데이터, 이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글을 쓰더라도 여러분들 숫자 중요시 여겨야 돼요. 가장 구체적인 게 숫자입니다. 숫자 이상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마케팅 글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일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